3월에 홈택스로 연말정산 결과를 환급 신청하는 방법을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은 두 번째 파트고요. 앞부분 영상은 이 영상 끝에 링크해 두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기본적으로 연말정산 결과로 발생한 환급세액을 실제 금액으로 바로 환급받는 경우에 대해서 확인해 보고 있는 건데요. 여기서는 잠깐 환급세액을 바로 환급받지 않고 환급받을 금액을 다음 달로 넘겨서 다음 달에 할 원천세 신고에서 납부해야 할 세액으로 공제해 나가는 조정 방법을 잠깐 확인해 보고 나서 다시 실제 환급 신청 때 작성해야 하는 부표 작성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급세액을 이월시켜서 조정하는 방법은 지금 보이는 이 사례를 실제 입력하면서 확인해 볼 건데요. 상황을 살펴보면 2024년 3월 원천세 신고에서 연말정산 결과를 포함해서 환급금이 144만원 정도 발생해서 바로 환급을 받지 않고 다음 달로 넘겼고요. 4월 원천세 신고에서는 당월에 납부해야 하는 금액 106만원을 2월 돼서 넘어온 144만원에서 차감했고 그 결과로 아직도 환급받을 금액이 38만원 정도 남아서 역시 다음 달로 넘겼고요. 5월 원천세 신고에서는 납부할 세액이 46만 8,720원이 발생해서 2월 돼서 넘어온 38만 6,410원을 모두 차감했고요. 그리고 모자란 금액 82,310원은 현금으로 직접 납부한 상황입니다.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보면 3월 신고 때는 급여 지급분에 대한 원천징수건하고 연말정산건이 포함됐고요. 4월 신고 때는 급여 지급분 건만 포함됐고 5월 신고 때는 급여 지급분 건하고 중도퇴사자 건이 포함된 것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작성을 시작해 보면요. 3월 신고 때는 연말정산 포함 선택해 주고 환급 신청은 하지 않고요. 소득 종류는 근로소득만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신고서 내용을 모두 입력해 주고요. 신고서 아랫부분을 보면 당월에 발생한 환급 금액 144만원을 다음 달로 넘겨 놓은 것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4월 신고서를 작성하면 지금 화면하고 같은데요. 급여 지급건에 대한 원천징수 금액만 입력됐고 납부해야 할 소득세가 106만원 발생했습니다. 이제 이 106만원을 지난달에 남겨놓았던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 144만원에서 공제할 건데요. 우선 근로소득 입력 화면을 오른쪽으로 밀어서 당월 조정 환급세액 항목에다가 106만원을 입력해 주고요. 화면을 내려서 지난달에 남겨놓았던 금액 144만원을 전월 미환급 세액에 입력해 줍니다. 그러면 144만원에서 106만원을 공제하고 난 금액인 38만원이 자동으로 입력되는데요. 이 금액은 다시 다음 달로 넘어가는 금액입니다. 이제 5월 신고서로 넘어가면요. 5월에는 중도퇴사자가 발생해서 퇴직소득도 지급했으니까요. 소득 종류에 퇴직소득을 추가해 줘야 하고요. 내용 입력에서는 급여 지급에 대한 원천징수건하고 중도퇴사건에 대한 내용을 모두 입력해 주는데요. 결과적으로 납부할 세금은 총 34만 7,900원이 나온 상황입니다. 지난달에 남겨놨던 환급 가능 금액은 38만원 정도니까요. 이 34만원 정도는 모두 공제 처리가 가능하니까 바로 공제 처리하겠다고 금액을 입력해 주고요. 화면을 내려서 퇴직소득 부분에다가 퇴직소득 지급건에 대한 내용을 입력해 줍니다. 이 퇴직소득 납부세액에서도 아직 환급받을 수 있는 남은 금액 잔액인 38,510원은 바로 입력해 주고요. 그러면 지난달에 넘어온 환급 가능 금액 38만원 정도는 모두 사용이 끝났고요. 그리고 이번 달에 낼 세금에서 모자란 금액인 82,310원은 신고서 제출하고 납부 처리하면 됩니다. 이제 신고서 아랫부분에서 정리를 끝내주면 되는데요. 우선 전월 미환급 세액 계산 부분에다가는 지난달에 공제 처리했었던 내용을 입력해 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전월 미환급 세액에는 지난달에 원천세 신고를 했을 당시에 환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인 144만원을 적어주고요. 기환급 신청세액에다가는 지난달에 신고했을 때 공제 처리했던 금액인 106만원을 입력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차감 잔액에는 이번 달에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 계산돼서 보여지는데요. 이 금액만큼 이번 달에 공제 신청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지금 화면에서 이 금액만큼 환급 신청 처리를 한 거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연말정산 때 발생한 환급 금액은 모두 사용돼서 더 이상 다음 달로 넘길 금액은 없어진 상태가 됐습니다. 여기까지는 연말정산 결과를 실제 환급받지 않고 다음 달로 넘겨서 조정하는 방법이었고요. 이제 다시 바로 환급을 신청하는 상황으로 돌아와서요. 원천세 신고서 메인 서식 작성을 끝낸 상황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단계에는 화면에 보이는 특수한 상황에 해당하는 지급건이 있는 경우에 선택해서 필요한 부표를 작성하는 화면인데요. 여기서는 이런 내용은 없는 것으로 하고 바로 다음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이번 화면도 그냥 넘어가면 되고요. 이제 연말정산 환급 신청에 필요한 부표 작성이 시작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부표는 첫 화면에서 환급 신청에 V체크한 경우에 작성하게 되는 건데요. 화면에서 보면 앞쪽 화면에서 환급 신청했던 금액 126만원 적혀 있는 것 볼 수 있고요. 그 아래에 보면 입력창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앞에서부터 차례로 입력해 나가면 됩니다. 우선 환급 금액이 발생한 소득의 종류를 선택해야 하니까 근로소득 선택하고요. 귀속연월, 지급연월은 모두 환급세액이 발생한 신고 때의 귀속연월하고 지급연월을 입력해 주는 거니까 지금 화면 사례는 2025년 2월이 되고요. 코드는 환급 금액이 발생한 소득의 코드를 선택해 주면 연말정산 합계인 A4를 선택해 주고요. 이제 다음에 있는 연말정산 관련 해당 정보들을 입력해 줍니다. 입력칸을 오른쪽으로 옮겨서 기납부 세액들을 모두 입력해 주고요. 조정 환급세액에는 앞쪽에서 했던 메인 신고서 작성 화면에서 근로소득하고 기타 소득의 내용을 합산한 결과를 보여줬던 총 합계 상자 부분에서 당월 조정 환급세액에 입력한 금액을 적어주면 됩니다. 여기까지 입력을 모두 끝내면 환급 신청액 금액이 모두 동일해진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작성을 끝냈으면 이제 다음으로 기납부 세액 명세서를 작성해 주는데요. 이 기납부 세액 명세서에서는 위쪽 원천징수 신고납부 현황에는 이번에 환급 신청을 하는 대상 소득의 전년도 원천세 신고 내역을 입력하는 건데요. 지금 신고 상황은 연말정산 결과에서 환급이 발생한 거니까 전년도 근로소득에 대해서 매월 원천세 신고한 내역을 기록해 주면 됩니다. 작성을 해보면 소득 종류는 근로소득 선택하고요. 전년 1월 지정해서 기납부 세액 불러오면 되는데요. 불려온 금액이 맞는지 확인해 보고요. 만일 오류가 있으면 맞는 금액으로 직접 수정해 주면 됩니다. 다음으로 전년 2월도 입력창 추가해서 같은 방식으로 입력하면 되고요. 지금 화면은 입력 방법만 보려고 간단하게 2달로만 입력해서 연간 금액만 맞춘 건데요. 실제 입력하실 때는 본인 회사의 내용을 12달 모두 정확히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제 다음으로 지급명세에서 기납부 세액 현황인데요. 이 부분은 각 직원별로 입력하는 건데요. 전년도에 각 직원 급여에서 공제했었던 세금 합계 금액을 입력해 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모든 직원들을 다 입력하는 건 아니고요. 이번에 연말정산을 하신 직원분들만 입력해 주면 됩니다. 입력창 추가해서 직원 한 명씩 주민번호 입력해서 등록해 주고요. 소득세 금액까지 입력해 줍니다. 그리고 다시 입력창 추가해서 입력 진행해 주면 되고요. 여기서는 대상 직원들의 현 직장하고 종전 직장에서의 기납부 세액을 모두 입력해 주면 됩니다. 화면을 아래로 내리면 원천징수 신고납부 내역 합계 금액하고 지급명세서 기납부 세액에서 입력한 내역의 합계 금액이 각각 보여지는데요. 이 두 금액이 같으면 이 서식 작성은 끝난 거고요. 만일 두 금액에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가 발생한 이유를 선택해 줘야 합니다. 선택 항목 중에서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그 항목 선택해 주고요. 만일 해당 항목이 없으면 기타 항목을 선택해서 아래쪽에 직접 이유를 기재해 주면 됩니다.
여기까지 작성이 모두 끝났으면 입력 완료 클릭하면 되고요. 기납부색 명세서를 홈텍스트로 작성하는 방법은 방금 확인해 봤고요. 이제 다른 사례를 하나 보면서 정리해 볼 건데요. 왼쪽은 원천징수 신고 현황 작성된 표고요. 오른쪽은 지급명세서 기납부색 현황 작성한 자료인데요. 이 두 자료를 보면 지금 합계 금액이 서로 다른 것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납부색 명세서에서는 이 두 금액의 차이가 62만원 발생한 것 적어주고요. 그 원인이 무엇인지 적어주면 되는 건데요. 화면 사례는 중도 퇴사자가 발생해서 차이가 발생했다고 내용을 기재한 상황입니다. 기납부색 명세서 작성을 완료했으면 화면은 다시 환급신청서 부표 화면으로 넘어오고요. 이제 화면에서 환급금을 수령할 회사의 은행 계좌 정보 선택해서 입력해 줍니다. 다음으로 이동하고요. 신고서 제출 전에 요약 내용 최종 확인해 보고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